자, 어제 이제 뉴스룸 단독 보도로 나온 소식인데 저 깜짝 놀랐어요. 예? 네, 한 5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일단 당시 상황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아이 2명이 옥상 화단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. 그중에 한 명이요. 손에 들고 있던 뭔가를 저렇게 밖으로 휙 던져버리는 모습이고 잠시 뒤에 다른 한 명도 비슷한 행동을 하는데 옥상 벽에 맞고 저게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다시 주워서 난간에 올려놓는데요. 이후에는 이 두 아이 모두가 이 난간 위로 몸을 쑥 올려서 아래를 쳐다본 뒤에 저렇게 물건을 툭 하고 마저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. 저 아이들이 던진 물건이요. 2kg짜리 벽돌이었습니다. 아이고, 진짜 이게 어리다고 이게 그래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, 팀장님. 그렇습니다. 저 5층 높이라고 한다면 약 한 20이나 25m 정도의 높이인데요. 그 건물 밑에 도로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도로예요. 위험한 상황인데 첫 번째 벽돌을 떨어뜨렸을 때는 사실은 에어컨 실외기에 맞아가지고 실외기가 파손이 됐고요. 저 보세요, 저거. 두 번째 벽돌 같은 걸 떨어뜨릴 때에는 그 실외기에 풍소리가 나니까 가게 주인이 튀어나왔던 것 같아요. 나와서 보니까는 갑자기 벽돌이 떨어졌는데 아슬아슬하게 한 30cm 정도 떨어졌다는 거예요. 아마 이 벽돌이 2kg 정도라고 하니까 머리에 맞았으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상당히 위험한 건데 이렇게 학생들이 저렇게 던지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옥상에 벽돌이 있고 또 그리고 옥상에 보니까 학생들이 올라타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. 학생들도 저를 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절대로 옥상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안 됩니다. 자, 근데 당시에 진짜 눈앞에서 바로 저 벽돌을 맞을 뻔했던 이 가게 주인분이 계셨는데요.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. 위에를 보고 있는데 위에서 제 바로 옆으로 한 30cm 안쪽으로 벽돌이 한 개 더 떨어졌어요. 뭐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도 혼자 막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하는 일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불안정세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출근을 못 하겠다. 제가 그날 이후로는 솔직히 좀 고층까지는 아니고 중층 건물 되는 건물들 주변에 못 가고 있어요. 저 정도의 트라우마 진짜 당연한 거 아닙니까, 소장님? 네, 그러니까 일종의 공포증, 우리가 포비아라고 얘기하잖아요. 공포증이 생긴 것 같아요. 근데 그럴 만하죠. 왜냐하면 정말 벽돌이 눈앞에서 떨어졌으면 그건 죽음의 공포기 때문에 뭔가 위에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심이 당연히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공포심이 생긴 분들이 보통 어떤 경험을 한 후에 내가 정말 떨리고 잠도 안 오고 어떤 것을 무서워하는 증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그날 이후 당일부터 이 증상이 생기셨다고 해요. 그날 당일부터 잠이 오지 않고 불안하고 밖에도 못 나가겠고 밖에서 소리가 나도 불안하고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도 불안하고 사람들이 와도 불안하고 안 와도 불안하고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을 삥 돌아가야 된다던가 아니면 위쪽을 봐도 불안하고 아래쪽을 봐도 불안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이 됐다 그랬는데 네 지금 공인중개소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1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밖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. 예.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현저하게 공포스럽다라고 괴롭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. 자, 뭐 다들 이제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앞서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? 그 아이들 그 하는 거. 딱 봐도 쟤네들을 잡는다 할지언정 네. 처벌할 수 있겠느냐? 자, 우리 촉법소년 얘기 많이 했잖아요. 14세 미만자가 촉법소년인데 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. 10세 미만자. 형사 절대 무능력자입니다. 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입니다. 저 아이들 10세 미만자거든요. 경찰 입장에서는 입건도 14세에서 10세 사이는 소년법에 보호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입건을 해가지고 소년 사건으로 갈 수 있지만 10세 미만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개인 정보라서 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피해자들 또 좀 많이 좀 말이 되냐고 하고 있는데 또 목격자 얘기에 따르면 저 CCTV에 나오고 있지만 밑에 사람이 가는 거를 보고 떨어뜨렸거든요. 그리고 재물을 손괴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형법적으로 따져보면 예컨대 살인 미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상해죄도 될 수 있는 거고요. 상해 미수도 될 수 있는 거고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은 이제 절대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. 재물 손괴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이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정 감독자인 부모를 상대로 법정 대리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이제 신원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런데 현실적으로 박 변호사님 네. 부서진 실외기 값 받으려고 그래서 민사소송을 못하는 한다? 거죠. 그래서 그 금액 자체보다 변호사 비용이나 다른 비용이 더 비싸기 소송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경찰에서도
더 알려줄 수 없는 거고. 그걸 그런 일상의 상황이 알고 생긴 거예요. 이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냥 뭐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거 아닌가요?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자, 2015년 경기도 용인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 2명이 벽돌을 던져서 당시 50대 여성이 사망하는, 실제로 그 벽돌에 맞아서 사망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. 사건이 있었죠. 그때도 10살짜리여가지고 형사처벌을 안 받았습니다. 예. 니들 왜 그랬어? 그랬대. 중력 실험을 옥상에서 하려고 했다고. 예? 자, 이번에는 눈앞에서 떨어진 수준이 아니라 하늘에서 쿵 하고 떨어진 이것을 직접 맞았다는 한 피해자의 사연인데요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마른 하늘의 얼음벼락입니다. 자,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? 네, 이번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40분쯤에 서울 신당동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. 인근 사무실에서 일하던 한 남성이요, 이 근처 카페에 들렀다 돌아가는 길에 그야말로 봉변을 당한 겁니다. 한적한 골목을 걸어가는 중이었는데 사람 머리만한 크기의 얼음 덩어리가 이 남성의 어깨 위로 떨어진 겁니다. 이 피해 남성은 그 순간에요, 머리 안 맞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머리 맞았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다고 합니다. 이게 얼음이 녹으면서 떨어진 겁니까? 뭡니까? 네, 이 피해자의 말에 의하면 이 얼음의 모양이 고드름이 녹아서 자연스럽게 얼음이 된 건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보면 알잖아요. 예. 네. 그리고 또 다행히 뒤에서 따라오다가 이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도 있었습니다. 근데 그 목격자는 더 적극적으로 8층짜리 빌라 앞에 있던 빌라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얼음을 투척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까지 지금 진술했습니다. 그럼 이거 수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? 경찰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를 했는데요. 그 빌라에 사는 사람들의 동선 추적 내지는 탐문서를 하고 있는데 그 빌라에 수십 명이 살기 때문에 일일이 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경찰에서는 그 CCTV를 보니까 그 사건 난 날 전후로 20일 분량의 동영상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기 때문에 국립국가수에서 이제 분석할 거예요. 그러면 아마 그 당시에 정확한 위치, 그 빌라 위치라든지 손을 내밀었다고 하면은 손 상태 같은 걸 분석해 가지고 아마 경찰에서 이걸 하게 되면은 곧 그 가해자, 용의자를 특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박 변호사님. 네. 이 피해자 역시도 지금 사건 이후에, 사고 이후에 뭐 진짜 지금 막 계속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뭐 그런다. 막 진짜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신데요. 그렇죠. 민형사상 책임을 이제 물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찾아내야 되겠죠. CCTV 등등으로 막 찾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. 다만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모르고 실수를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 그 부분 확인해야 됩니다. 차이가 많이 납니다. 모르고 하면 과실치상이 되는 거고요. 일부러 했다 그러면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모르고 했을 때는 거의 벌금밖에 안 되는데 알고도 일부러 했다 그러면 징역형도 가능한 상황이고 민사소송에서 어떤 손해배상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. 들으신 것처럼 벽돌, 얼음, 그리고 과거 사건 중에 아령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있었고요. 소화기가 떨어진 사건도 있었습니다. 정말 무사하기만을 바랄 뿐이죠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